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예, 저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2번지 잠실 튜리움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분양받았는데요. 네, 예, 내년 1월 입주 예정이고, 16제곱미터 원룸입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그 구입 당시에는 롯데 부지부터 저기 올림픽공원까지 관광지구 개발을 한다 그래서 네, 방이 먹자골목을 끼고, 네, 그래서 모텔을 다시 헐고 신규로 이제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첫째는 내년에 당장 입주가 한 1000세대 정도 입주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근처 모텔 다 부시고 신규 오피스텔이 네, 그 앞으로도 많이 지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 수익형,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50이라서 앞으로 저기 노후 대비해서 미리 수익형으로 좀 미리 사둔 건데 네. 이거를 앞으로 장기 전망이나 단기 전망이 어떨지 우리 음. 대표님 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오늘 연락 정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 시청자분의 고민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지역, 이 지금 갖고 있는 빌라의 앞으로 전망 관련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누고요. 고민 상담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선택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예. 원룸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죠. 이게 분양가가 얼마가 될까요? 2억 1천에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가 2억 1천이군요. 네. 예상되는 월세가 얼마 정도로 보세요? 주변에 지금 같은 평수로 1천에 50에서 55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천에 50에서 55만 원. 네. 이 정도 월세라는 걸 아시고 2억 1천에 분양을 받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거기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하면 1년에 600만 원이잖아요. 네. 2억 천이라고 쳤으니까 2억 천 따지면 약 한 3.5%? 뭐 이 정도 네. 수준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네. 나온다고 했었을 때. 네. 그럼 이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이걸 네. 분양을 받는 것이 맞냐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리 물량이 1000세대에 2000세대 나온다고 해서 1000에 50 나가던 것이 1000에 40 나갈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떨어지면 5만 원, 10만 원이 올라가도 5만 원, 10만 원인데 제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지금 연세가 있으시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구입을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1번이 그 수익률 3.5% 내지 이것을 과연 목표로 사는 것이 맞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럼 그것부터가 저는 불만스럽고요. 네. 아니 뭐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일반적으로 투룸은 2인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데 원룸 5평짜리 2인 가구가 들어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1.5룸이나 또는 네. 투룸으로 접근을 하셔서 월세로 만약에 진행을 했다면 네. 월세 수익이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낮더라 하더라도 네. 얘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또 이렇게 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쪽 지역에 관광특구라고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국가나 전면적으로 누가 나서서 전체 밀어버리고 광역적인 개발을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텔 아무거나 거의 사면 거의 이 수준대 수익률은 거의 나온다는 거죠. 네. 거의. 그러면 그냥 뭐 특별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프리미엄이 좀 붙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거의 안 붙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붙는다면 정리를 하고 받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안 붙더라도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은 정리를 하시고 이 돈으로 그냥 다른 형태로 가신다면은 훨씬 좋지 않을까 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갭투자 그러잖아요. 네. 이런 1.5룸이나 투룸의 갭투자, 원룸은 갭투자 소리 안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원룸은 투자 목적 자체가 전세 가격이 상승해서 내게 갭투자해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차익을 목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접근을 했다면 2억 천으로 최소 4개가 접근이 가능한 돈이에요. 네. 그럼 얘 4개를 한다고 했었을 때 1년에 전세가 그냥 500만 원씩만 올랐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1년에 2천만 원 올랐는데
네. 그러면 4개면은 1년에 2천만 원씩 그게 가격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시세 차익이. 네네. 그럼 이 월세보다 높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첫 번째는 월세 수익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수익률이라든가 공실 네. 같은 지속성, 황금성 이런 걸 따져보고 가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네네. 그래서 나는 정리를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반대급부로 차익형이라는 것들을 보더라도 충분히 이거보다는 수익이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리를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리를 한다면 예. 저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는 수익형으로 가고 대출 네. 이용하면 되니까요. 네. 또 절반 정도는 차익형으로 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갖고 놓으면 최선의 선택이 되지 않겠나. 아, 예. 또 어떻게 가는 거에 대해서는 혼자 생각하시지 말고요. 많이 네.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실 때는 어떤 세미나나 이런 데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예. 지금 이게 일반 사업자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까지 예, 하셨어요. 예. 그러면 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오피스텔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네네. 오피스텔은 원래 네. 탄생 자체에서는 주택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임대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에요. 네. 그런데 주택으로 임대를 주잖아요. 네. 불법인데 이거는 주택으로 봐요. 세법에는. 네.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요. 네. 그런데 얘를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원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는 대신 취득세를 85% 감면을 받으면서 주택을 넣으면 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아마 네. 이거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 거는 그 분양했는 데서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분양받고 해약이 나올까 봐 아, 예. 그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뭐 그건 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네, 부가세 환급받고 하는데 접근 자체를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한번 네. 세미나 시간에 한번 오시죠. 뭐 오늘 방송이 너무 기니까 네. 제가 좀 더 10년 깊이 있는 이걸 얘기는 좀 드리기가 어렵네요. 10년을 꼭 갖고 있어야 되나요? 일반 사업자는 갖고 있는 일반 사업자는 10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주택임대사업자든 일반임대사업자든 네, 10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네. 일반임대사업자는 일반임대사업자에게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에게 팔면 됩니다. 아, 네,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